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퇴직금 8천만 원만 투자하면 월 8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한 은퇴자는 이 달콤한 약속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창업에 숨겨진 함정들과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인공을 김철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2세, 평생을 대기업의 인사팀에서 일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가족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용돈도 아끼고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 우리 부부 시간이 올 거야.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퇴직 통보. 명예퇴직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은 정리해고였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 몸바쳐 일했지만 회사는 차가웠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여기에 그동안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합쳐 8천만 원, 이 돈이 앞으로 20에서 30년을 버텨야 하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8천만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연간 267만 원, 월로 따지면 고작 22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아내 병원비는? 우리 노후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62세라는 나이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치킨집은 불황이 없어. 사람들이 힘들수록 치킨을 더 찾잖아. 오랫동안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농담처럼 나누던 말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프랜차이즈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설명회 공고를 보게 됩니다. 설명회장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전국 2,000개 매장 중 97%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성공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월 평균 매출 2,500만 원, 순이익률 35%. 계산해보니 월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일까? 설마. 하지만 본사 직원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 직원 교육까지 모든 걸 도와드립니다. 실패할 확률은 3%에 불과해요. 그때 옆에 앉은 다른 예비 창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망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완전히 문을 닫는 경우를 뜻해요. 대부분은 점포를 양도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시거든요. 그 순간 김철수 씨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눈이 먼 그는 그 말을 놓쳤습니다. 본사에서 제공한 상권 분석 자료도 완벽했습니다.
유동 인구 분석, 경쟁업체 현황, 배달 수요 예측까지. 모든 지표가 녹색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요. 평생 남 밑에서 일했으니 이제 우리 사업 한번 해보는 것도. 아내의 따뜻한 지지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2023년 3월, 김철수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맹비 2천만 원, 인테리어비 3천만 원, 보증금과 기타 비용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치킨 신림점 개업을 축하합니다. 화환들이 가게 앞을 수놓았고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개업 이벤트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루 매출 80에서 100만 원, 월 매출 2,500만 원 정도?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이 정도면 우리 노후 걱정 없겠어. 김철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고 바로 맞은편에는 개인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본사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0만 원이던 매출이 70만 원, 6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재료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치킨 한 마리당 원가가 4,500원이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배달앱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출의 18에서 22%를 가져갔습니다. 100만 원 매출이 나면 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임대료는 고정비였습니다. 월 300만 원 물세,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매달 400만 원 가까운 고정비가 나갔습니다. 9월부터는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매출 1,8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고정비 4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계산해보니 오히려 100만 원씩 손실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추석 특수, 연말 특수 있으면 회복될 거야. 김철수 씨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특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운영자금으로 가져온 1천만 원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걱정이 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가게를 연 지 9개월째. 매출은 계속 떨어져 월 1,2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재료비와 고정비를 제하면 매달 500만 원씩 손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전단지도 돌리고 할인 이벤트도 하고 그런 건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사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야 본사 직원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성공률 97%라던 그 화려한 통계는 어디 갔을까요? 김철수 씨는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운영자금으로 가져온 돈 1천만 원,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아내 적금 500만 원도 이미 썼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하다가는 집까지 잃을 것 같아. 건강도 너무 안 좋아졌어. 김철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는데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대로 가면 집마저 위험하다는 걸. 2024년 2월, 결국 가게를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도도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권에 비슷한 업종이 너무 많아 인수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인수자를 찾았습니다. 양도가는 고작 2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받는 것, 6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이날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김철수 씨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김철수 씨는 단 한 번의 설명회를 듣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 분석도 하지 않았고 실제 가맹점주들의 생생한 후기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소 3개월은 더 조사했어야 했어? 성공률 97%라는 수치의 함정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통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공률이 높다고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35년간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마케팅, 재무관리, 경쟁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돈을 벌려다가 가족의 평안을 잃을 뻔했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진짜 성공이야. 현재 김철수 씨는 작은 경비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200만 원 정도. 치킨집을 할 때보다 훨씬 적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가게를 할 때는 매일 적자 걱정, 임대료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수입이 적어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손자가 태어나면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는 후회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인생이죠. 김철수 씨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절대 전 재산을 한 번에 걸지 마세요. 최대 30에서 40% 선에서 시작하세요.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조사하세요. 실제 가맹점주들을 만나보고 경쟁업체도 분석해보세요. 본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독립적인 정보원을 통해 검증하세요.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먼저 고려해보세요.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과의 상의는 필수입니다. 혼자만의 결정으로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가족의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작고 안전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달콤한 약속 뒤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